많이 오셨어요. 이제 채권 총론 끝납니다. 채권의 소멸이 채권 총론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채권 총론 어떻게 거쳐왔나요? 처음에 이제 채권 총론의 총론, 채권이란 무엇이냐, 채무 구조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채무를 제대로 채무를 이행하려면 채권의 목적, 이른바 급부가 특정돼야 된다 해서 종류, 특정물, 선택, 이자, 금전 이런 거 쭉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불이행이라는 거 중요한 거 했었죠. 그래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행거절까지 한 다음에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뭐 했어요? 손해배상 같은 거 있죠. 사실 강제이행도 했긴 했지만 그건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집행, 간접강제만 외우자고 그랬고, 손해배상을 넘으면 그 다음에 해제해지가 있는데 사실 해제해지는 채권 강론 가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걸 넘어가서 혹시 채권자가 뭔가 안 하는 거, 이제 채권자 지체, 수령지체 잠깐 넘은 다음에 이제 채권의 효력으로 가서 특히 채권의 대외적 효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재산의 보전이다 해서 채권자 대위, 채권자 취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3자 채권 침해 여기도 잠깐 스쳐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수상사자 채권 관계라고 그래서 이제 분할 채권 관계, 불가분 채권 관계를 공부하신 다음에 중요한 연대 채무, 보증 채무, 특히 부진적 연대 이런 것들을 정리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채권자가 바뀌는 채권 양도, 채무자가 바뀌는 채무 인수까지 했어요. 이제 마지막이 채권의 소멸입니다. 그런데 지금 채권의 소멸은요, 변제, 그다음에 대물 변제, 공탁, 상계, 면제, 혼동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경계도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변제입니다. 변제.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상계입니다. 그래서 변제와 상계.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한 게 없다 이쪽을. 그럼 변제와 상계를 공부하셔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건 모르겠어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변제가 조금 더 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이런 변제, 상계 이런 것들이 다 채권을 없애는 사유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제가 친구한테 1,000만 원 빌렸는데 1,000만 원 갚잖아요. 변제하잖아요. 채권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친구한테 마침 받을 게 1,000만 원 있어서 두 개를 퉁치자, 상계잖아요.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채권의 소멸 사유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변제부터 보죠. 채권의 소멸 사유 중에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변제. 자, 변제는 뭐냐? 갚는 겁니다. 갚는 거예요. 급부를 실현하는 거예요. 돈 갚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채권이 만족을 얻어서 이제 소멸하게 됩니다. 변제를 변제행위랑 구별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변제는 어떻게 보면 법률 용어입니다. 그렇죠? 변제라는 게 채권의 소멸 사유로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변제라는 그 법률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갚는 행위, 변제 행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제 행위와 변제를 구별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변제 행위는요, 이렇게 사실 행위일 수도 있고요, 법률 행위일 수도 있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제 행위와 변제를 구별하자는 겁니다. 쓸데없이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다만 요거는 좀 기억해 보세요. 변제는요, 여러분들 그 변제 그 자체는 사실 행위로 보는 게 우리 통설입니다. 변제, 내가 친구한테 돈을 갚아요. 갚을 때는 내가 무슨 행위 능력이나 변제 의사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그냥 갖다 주는 거, 이 행위 자체가 변제라고요. 갖다 주고 친구가 받으면 변제 효과가 생겨요. 내가 이거 갚을 때 꼭 친구한테 1,000만 원 빌렸어요. 자, 1,000만 원 갚아요. 이때 내가 친구한테 돈을 갚는 거지라고 하면서 꼭 갚아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갖다 주면 변제 효과는 생겨요. 그래서 이건 사실행위고 준법률행위고요. 변제 의사, 행위 능력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이런 거 없어요. 만약에 변제했는데 착오로 갚았잖아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지 변제 행위를 취소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빌려서 1,000만 원을 갚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변제로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부족하잖아요. 변제 충당의 법리를 씁니다. 우리 변제 충당의 법리는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변제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변제 자체를 대리한다 이런 건 어울리지 않아요. 다만 대신 돈을 갖다 준다 해서 사자를 통한 변제 이런 건 되겠죠. 그렇지만 변제를 대리한다? 변제가 사실행위인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 한 이 변제의 앞부분은요,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필요 없고, 변제는 채권의 소멸 사유다. 변제 그 자체는 사실행위다. 이것만 정리하면 끝.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변제에서 다루는 개념들이요, 굉장히 좀 많아요. 이것저것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갑이 을한테 돈 5,000만 원 빌려줬다고 합시다. 그럼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예요. 이제 채무자 을은 갑한테 이렇게 돈을 갚아야 됩니다. 갚는다. 이 변제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뭘 배울 거냐면요. 첫 번째, 변제 제공이라는 걸 할 겁니다. 을이 갑한테 돈을 갖다 주고 갑이 받으면 이게 변제가 돼요. 그래서 채권이 소멸하는데 갖다 줬는데 갑이 안 받거나
받을 수 없거나 을은 갖다 줬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변제 제공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미 이행 제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비슷한 걸 배웠습니다. 변제 제공, 이행 제공. 이건 뭐예요?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준 거. 자, 이 갚는 을을 뭐라고 하냐면 변제자라고 하고요. 이 돈을 받는 값을 뭐라고 하냐면 변제 수령자, 수령권자, 수령자 이렇게 부릅니다. 변제자는 대부분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변제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변제를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제3자 변제가 가능하냐?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뒤에 가서 하겠지만 우리 변제자가 싫다 그러면 강제로 갚을 수는 없어요. 이해관계가 없는 한 뒤에 가서 할 겁니다. 변제 수령자는요. 대부분 채권자입니다. 99% 채권자가 받아요. 그런데 제3자가 받아도 유효한 변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470, 471, 472조에 있어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겁니다. 자, 변제자가 변제 수령자한테 돈을 갚는데요. 부족해요, 부족해. 다 못 갚아요. 그러면 이제 변제 충당의 법리가 쓰이게 됩니다. 변제 충당은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돈을 갚았을 때 어떤 채무부터 충당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꾸 원금을 까고 싶을 거고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자부터 까고 싶을 거예요. 그래야 원금이 남고 계속 이자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뭐부터 까야 되느냐? 이게 변제 충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변제를 했는데요. 을 말고 을 다시, 을 투 다시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얘가 보증인, 얘가 물상보증인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명이 돈을 갚았을 때 돈을 갚아서 채권자가 다 만족을 얻고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자 자리에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변제자 대위라는 거예요. 변제자 대위. 변제자가 채권자 자리에 대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인데요. 이 변제자 대위가 좀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 482조, 483조가 있어요. 이걸 하고 볼 거예요. 이제 나머지 찌질한 것들이 있어요. 뭐 변제 장소니, 변제 시기니, 변제 방법이니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조문 문제입니다. 자, 이 논의들이 다 우리가 변제 파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제가 좀 덩어리가 큽니다. 학습할 게 좀 많아요.